안녕하세요. 네, 저는 WC과 배진우라고 합니다. 최근 금값의 상승, 그리고 환자들의 심리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서 개원가에서 골드를 이용한 치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의 전환이 꽤 이루어졌지만, 이논네이는 치과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크기에 비해서 8골드의 속도는 그다지 빠른 것은 아닌 듯합니다. 기용소의 경우에 금이라든지 세라믹, 하이브리드 세라믹 중에서 기공작업의 편의성, 완성도, 수가 등의 이유로 이논네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선호도는 치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라는 소재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혹은 좋지 못한 임상 경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이브리드 세라믹은 잘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프랩이나 세팅이 어렵지는 않을까? 시간 지나면 마진 변색이 심하지는 않을까?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세라믹에 대한 걱정거리들이죠. 저는 매직 듀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세라믹 수복을 8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제 임상 경험으로 위의 것들은 말 그대로 기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쉽고 편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임상 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베리콤에게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이용한 수복 치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먼저 이논네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46번에 있는 근심미환의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기존에 교환면에 있는 레진도 같이 제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하이브리드 세라믹 수복물로 대체하는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니셜번은 3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30은 헤드의 길이가 대략 1.5mm 정도 됩니다. 1.5mm는 하이브리드 세라믹이 필요한 충분한 두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프랩 할 적에 330의 헤드가 살짝 잠길 정도로 프랩을 하고 길을 내어줍니다. 하이브리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두께 확보만 제대로 되면 좀 전에 말했던 깨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두께 확보가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330의 헤드가 우리의 지표가 되고, 굳이 많이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1.5mm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길을 내어주면 됩니다. 길을 내고 난 다음에는 2번은 845KR인데요. 될 수 있으면 845보다는 845KR,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부보다는 KR번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KR번은 R이 라운드죠. 이쪽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둥글게 된 처리는 하이브리드 세라믹 수복물을 우리가 밀링할 적에 밀링을 훨씬 편하게 해주고 그 위에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평면부보다는 KR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의 테이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 세라믹 수복은 리텐션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접착이기 때문에 넓어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언더컷을 만드는 것보다는 교환면으로 넓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얘는 845KR 016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330이 만들어냈던 길을 845KR로 넓혀주면 됩니다. 교환면 프랩 할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두께만 확보하면 되는데, 두께 확보는 330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요거는 밀링기의 보의 단면입니다. 보의 단면이고,
일반적으로 직선이나 곡선으로 밀링을 하게 될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이 밀링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주의점은 지금처럼 좁고 뾰족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의 보가 이렇게 밀링을 할 적에 여기까지 닿고 난 다음에 지나가게 되면 더 밀링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밀링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밀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부위가 밀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밀링을 하게 된다면 이 부위랑 이 부위가 밀링이 오버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랩을 할 적에 여기를 둥글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부위를 하이브리드 세라믹으로 우리가 밀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밀링기의 보가 밖에서부터 깎게 되는데요. 이렇게 깎고 들어올 적에 이 부위가 만약에 굉장히 뾰족하고 좁다면 보의 직경이,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얇은 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벼의 직경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고 얇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이 부위가 밀링이 되지 않죠. 이 부위가 좁은 부위라고 가정한다면 끝 부위가 밀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세라믹이 세팅이 제대로 되지 풀 세팅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전체를 다 밀게 된다면 양쪽 부위가 오버밀링 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부위, 좁고 얇은 부위를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위를 그냥 둥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좁고 얇은 부위가 없도록 라운드하게 둥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교환면 프랩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죠. 두께만 확보해주고 좁고 얇은 부위 없이 둥글게 만들어줘라. 그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교환면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골드 인레이보다 오히려 프랩이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닥 평탄화를 신경을 너무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바닥면의 웬간한 요철은 밀링기의 버가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평탄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밖에는 교환면 쪽에서 신경 쓸 일은 없고, 문제는 인접면이죠. 인접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인접면에 들어가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유는 인접치를 상처내지 않을까? 내가 인접치를 상처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접치가 상당히 이제 프랩하기 좀 까다롭죠. 물론 일부 선생님들은 뭐 미러도 잘 보시고 또 손도 좋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뭐 프랩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인접면은 항상 조금 부담 혹은 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인접면을 최근에 굉장히 쉽게 프랩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아이템은 코메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소닉9이라는 팁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팁인데요. 이 팁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에는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는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면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접치를 아무리 당겨도 이 면은 프랩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이니셜 프랩된 와동에다가 얘를 넣고 적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뭐 위아래 뭐 좌우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팁은 굉장히 미세한 진동, 약간 원형의 진동이 이루어지면서 경조직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프랩이 되는데요. 단단한 조직만 프랩이 됩니다. 연조직은 프랩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조직 블리딩도 크게 걱정 없이 그냥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프랩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니셜 프랩된 그 인접면 박스에다가 소닉9을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여기 보이는 이 부위가 지금은 치질이 남아있죠. 움직이면서 그 치질을 깨트리면서 프랩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상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요.
그냥 뭐 매뉴얼에도 있지만 소닉 9 핸드피스는 파워가 조절되는 핸드피스가 있는데요. 파워 조절 핸드피스에서는 파워가 1, 2, 3단계입니다. 처음에 프랩할 적에는 3단계로 넣고, 근데 3단계 같은 경우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3단계만으로는 나중에 요 라인 부위가 약간 요철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깨지기 때문에 요철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3단계로 프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워를 1단계로 낮춰서 전체 마진 부위를 다시 한번 다듬어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마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전면에다가 바짝 붙여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형성된 박스에다가 놓고 그냥 갖다 대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도 크게 문제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프랩을 할 수가 있고요. 큰 오해 없이 갖다 댔는데 박스도 비교적 이상적으로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아무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파워 3으로 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파워를 1로 조절해서 프랩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팁을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이 아이템은 얘는 카보의 소닉 플렉스라는 팁인데요, 여기 보면 끝이 약간 둥근 모양이고 그 둥근 모양에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소닉 9이든 소닉 플렉스든 이런 형태의 핸드피스들은 다 헤드가 없기 때문에 초심자도 미러를 보고 일을 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처럼 헤드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각도에서 비교적 쉽게 시야 확보를 하면서 미러를 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파워를 3으로 하게 되면 조금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파워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얘는 굳이 파워를 1로 넣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담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는 바와 같이 미러를 보고도 비교적 쉽게 프랩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레이 프랩에서의 몇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치은퇴축이 심한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이렇게 치은퇴축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인 사진이고요, 프랩 사진인데요, 바닥에 있는 스탑면을 충분히 주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치수 근접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크게 죽으면 좋긴 하지만 치수 근접으로 인해서 이 스탑면을 충분히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환 면적이 우식이 없다 하더라도 와동을 연장해서 교환 면적을 연장해주는 형태의 프랩 형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하이브리드 사이믹으로 수복했었는데 그 중에서 딱 2케이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케이스는 다 구치였고 와동의 형태가 교환면 연장 없이 EV만 와동으로 만들어서 수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는 스탑면도 없고 특히 교합 저작압에 보철물의 결합력이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니까 와동을 연장해서 접착 면적도 넓히고,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와동 때문에 측방에서의 저항 형태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케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장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쪽 라인 앵글을 약간 둥글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벌을 이용해서 이쪽 면을 한 번씩 이렇게 긁어주면 적합도 훨씬 좋아지고 또 이쪽 면에서 생길 수 있는 파절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프랩 당일날 사진이고요, 세팅날 사진입니다. 접착 후의 사진인데요, 하이브리드 세라믹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EV라든지 EV가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죠. 이런 떨어지는 연속성을 굉장히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후 사진인데요, EV랑 EV가 매끈하게 연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이맥스랑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다 사용했었습니다. 이맥스도 하이브리드 세라믹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다 썼는데, 최근에 저는 이맥스로는 거의 밀링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케이스를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맥스가 가진 장점도 충분히 많지만 하이브리드 세라믹의 장점이 이맥스에 비해서 점점 훨씬 저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맥스의 경우에는 이 부위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세라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맥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케이스를 하이브리드 세라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